그럼 조상식 선생님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체 컨소시엄 대회의 그 대주제에 맞는 주제로 아마 저희들이 첫 번째 이렇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요, 저희들이 그 학교 안전 정책이 지금 이 과제의 그 주된 주제지만 저희들은 이름을 이제 학교 종합안전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명명하고 그다음에 이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요. 작년에 실질적인 첫 해 연구 과제를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연구개발 성과하고 향후 저희 자체적인 평가와 그 과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간략하게 저희들 연구소 소개하고 인력 구성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된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들 그 학교 종합안전연구소는요, 저희 사범대학에 있는 일반 연구소인 교육연구원 산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원장을 겸직하면서 이 소장직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과제는 사실 문제 해결형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 이 교육연구원 산하에서 교원정책중점연구소를 저희들이 9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안전정책 관련해서 새로 지원을 해서 6년 과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원정책중점연구소 하면서 시설하고 그다음 연구 인력 인프라를 좀 저희들이 다시 활용하면서 이 연구소를 다시 수주를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23년 11월에 사실 저희들이 이 과제를 땄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9월 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하지만 거의 한 학기는 이제 세팅 작업을 했고 사실상 작년 24년도에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탑다운 형태로 일컬어지는 교원 저기 뭡니까 그 정책 대학 정책 중점 연구소 사업이 기존에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문제 해결형으로 이렇게 범주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 안전 정책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컨셉을 처음부터 잡았습니다.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교육 기반이니까 이제 안전 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 개발이나 그다음에 구성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 기반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 부분이고 세 번째는 법령 제도 부분 이렇게 컨셉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매년 받게 되는 과제가 이 세 범주에 대략 이렇게 산하에 배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연구 책임자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교육학과 교수님들 6분이 이렇게 연구 공동 연구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오면 이렇게 배치가 나눠지고 이렇게 돼 있고 전임연구원 박사급은 3분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안전정책 관련해서는 사실은 교육학을 넘어 이미 융복합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학이라든가 법학, 그다음에 화학공학 같은 약간 자연과학적이고 공학 베이스의 그런 연구자들도 저희들이 개건연구원과 자문위원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받게 되면 대체로 이분들을 활용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탑다운 형태의 문제 해결 과제를 9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깨우친 그 저희들의 일종의 연구소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게 정책 개발 파트너인 우리 교육부의 안전교육 정책과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성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직접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기초 연구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현장 전문가를 활용해라 이렇게 요청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연구 과제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주로 보면 4가지 기본 과제와 1가지 수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학교 기본 계획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기본 계획은 3년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표가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2025년이죠. 5년부터 3개년씩 이렇게 1차, 2차, 3차인데 이번에 이제 그 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24학년도 끝나고 25, 26, 27학년도에 속하는 제4차 기본계획을 마련한 과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행을 했는데 일단 제일 아래쪽에 있는 4가지 영역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8대 중점 과제인데 4가지 영역으로 첫 번째 지능형 통합 안전관리 부분하고 현장 중심 안전교육, 능동적 재난 대응,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에 각각 2가지 과제씩 8대 과제로 이렇게 저희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제를 수행할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안전 공제 중앙회의 그 도움을 좀 받고 같이 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아서 저희들 실제로 이렇게 과제 보고서 자체가 아직 없네요. 여기 안 실었는데 전국에 이렇게 뿌린 과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학교 및 학교 시설 재난 안전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 부분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학교 시설 관련된 안전 정책의 주관 부서죠. 근데 지금까지는 대응 매뉴얼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표준 매뉴얼로 지금 개편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과제를 저희들이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준 매뉴얼 제정을 목표로 저희들 과제를 수행을 했고 연구 방법으로 보시면 이제 문헌 비교를 통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자문을 좀 구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일단 문헌 연구 측면에서 보면 위기 유형 관리 체계와 관리 기본 방향, 그다음에 위기 관리 활동, 기관의 대응 수칙 이 부분에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 교육부의 안전 정책과 담당자하고 자문을 구해서 표준 매뉴얼을 완성을 했고 전국에 기본으로 이렇게 배포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5년 1월부터 교육부의 공식 표준 매뉴얼로 승인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의 활용 방안으로 이제 올해 아마 이 기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새로 과제가 이제 할당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과제는요. 유보 통합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공제 사업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유보 통합은 아마 교육 정책에서 거의 한 20년 이상의 해묵은 정책입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 교육부 내에 이제 유보 통합 관련된 TF를 마련하면서 그 일환으로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공제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제를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안전 공제는요 교육부가 학교 안전법에 근거해 갖고 이제 학교 안전 공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학교 안전 공제 중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산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시스템이 학교 안전 공제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린이집 안전 공제 제도는요 영유아 교육 보육법에 따라서 이제 특수법인인 어린이집 안전 공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행정적인 거버넌스 부분을 통합하는 그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아까 말씀대로 학교 안전 공제 제도는 학교 안전법에 따르고 어린이집 안전 공제 제도는 영유아 보육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 범위도요 학교 안전 공제에는 상당히 종류하고 보상 범위가 법령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제가 별도의 약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 또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장단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도출을 했어요. 학교 안전공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법령 기반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전공제인은 약관 기반이기 때문에 유연성과 영유아 특화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예를 들면 학교 안전공제하고 어린이집 공제는 사실 보상 사고에 대한 유형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진에서는요, 일종의 거버넌스의 모델을 이렇게 4가지 형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아마 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내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 현행을 유지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안전 공제하고 어린이집 공제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상이하고 독자적인 기관의 성격을 굉장히 부각을 해요. 그래서 유보 통합이 그렇게 쉬운 통합은 아니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공제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 유지 모델을 일단 제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안전공제 중심의 통합 모델을 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 안전공제에 어린이집 공제가 통합되는 흡수되는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정성은 보장은 되지만 어린이집 공제 제도의 특수성 부분이 좀 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모델은 연령별로 이원화해서 통합 모델을 좀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행정적인 효율성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 모형에 대한 약간의 수정 모델인데, 이원화를 유지하되 어린이집 공제 안전공제의 역할을 확대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차피 비효율성은 또 여전히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누리과정 같은 이런 통합된 모델의 교육과정이 이미 채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제제도의 통합은 필요하다는 건 문제의식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장단점을 잘 도출해서 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연구 결과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대학 안전관리 계획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21년 6월부터요 학교 시설 안전 부분에 대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 이런 안전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과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의 대학 안전 계획 관리 계획은 전년도 계획을 계속 답습한 형태로 좀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 관례적인 그런 운영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에서는 이렇게 문헌과 심층 면담, 해외 사례 분석까지 했습니다. 심층 면담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사립대 2개 대학하고 그다음에 지방 국립대 이렇게 3개 대학의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일단 대학 안전관리계획 예시안에 제시된 내용이 각 대학별로 활용된 경우가 많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실제 재난, 안전사고, 범죄,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예외로 치더라도 감염병과 비상사태에 대한 항목은 실제 대학 안전관리계획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대학별로 안전교육이나 훈련 결과, 그다음에 계획 내용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현장의 여러 가지 인터뷰 주요 내용들 저희들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아시겠지만 대학은 자연과학 공학 쪽에 실험실 안전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아마 대학 쪽에서도 대체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관리처 산하의 학교 시설 안전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과학기술부의 관리 체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어떤 그 대학 안전
그 통합화, 일원화라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연구 결과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 활용 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과제 내용을 따라서 각 대학교에 이런 부분을 다 통보를 하고 실질적인 연구 보고서를 배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건 이제 수시 과제였는데요. 체험형 안전교육 실태 및 교육 효과성 분석에 따른 개선 방안 연구였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이냐면요. 2016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월호 이후에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체험 교육의 시설을 확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청에서 보면 2024년 종합형, 소규모형, 이동형, 교실형 해서 전국에 학교 안전 체험 시설이 104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상당한 재원들이 많이 투여가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일단 현황조사, 모연조사도 거치고 집단 심층 면접도 하고요. 그다음에 설문 부분은 실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설문지를 구성을 하고 24문항의 설문지를 통해서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생 67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나름대로 표집은 좀 잘된 그 연구라고 저희들 자평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단 학생 안전 체험 시설이 일단 2016년 이후에 확대됐다는 사실은 명확히 드러났고, 그다음에 하지만 지역별 교육 여건 격차는 심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종합형 체험 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제주 지역에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이 또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이걸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 교육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결과 시사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체험형 학교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드러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 유형별로 교육 효과 차이는 분명히 있다. 따라서 종합형 체험 교육 안전교육 시설이 나름대로 효과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충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 설문 결과. 그래서 체험형을 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에 편입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가장 교육적 효과가 있는 종합형 학교 학생 안전 체험 시설을 확충할 필요 있다라는 걸 제시하고, 두 번째는 전문 교원의 확충과 처우를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효과성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5가지 저희들 수행한 연구 과제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회기가 3월 1일자부터 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 이제 3차년도 연구 과제인데 지금 과제를 구체적으로는 받지 못했고 영역별로 키워드는 몇 가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기본계획과 같은 이런 전체적인 윤곽과 관련된 그런 연구 수행 이후에 아마 구체화된 연구들이 올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저희들 연구소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첫 번째 기초학문 관련해서 그 발표해 주신 조상식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학교 안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일상의 영역을 학문으로서 기초학문으로서 특히 다루는 과정에서 그 5가지 과제를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토론으로 토론자 선생님 3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정 조선대 언어융합연구소 선생님, 그다음에 서재욱 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 선생님, 그다음에 윤종혁
숙명여대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에서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토론자 선생님 세 분께서는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론도 약 5분에서 10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신 식으로 한 번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대로 이유정 선생님부터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의 이유정입니다. 동국대학교 학교종합안전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연구들은 각 연구의 성과를 통해 학교 안전을 정책적, 제도적, 실천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 안전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진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학교 안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 점이 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연구들의 주요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토론에 참여하게 된 점이 아쉽지만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연구인 제4차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된 제3차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적인 전략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지능형 통합 안전관리, 현장 중심 안전교육, 능동적 재난 대응,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이라는 4대 전략 목표는 정합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공감이 됩니다. 다만 안전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제3차 계획의 보완점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4대 전략 목표 아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획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4차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의 확대가 핵심 실천 과제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회 취약계층의 유형별, 상황별 안전교육 운영의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 학생의 경우 청각, 시각, 지체 발달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재난 대응 방법, 안내 방식, 교육 콘텐츠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그 실행 방법이 장애 학생 전용 안전체험 차량 운영이나 모두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같은 보편적 표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을 포함시킨다는 선언적 표현은 담고 있으나 실제 계획 수립에 있어 취약계층의 요구를 중심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정보 접근성을 고려한 대피 안내, 시각적, 청각적 지원 시스템 등은 교육적 차원의 지원 없이는 구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본 계획은 중장기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주된 성격이기에 모든 실행 계획을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장 중심 안전교육이라는 전략 목표가 과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 정책까지를 실질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목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제4차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실천 과제로 명시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계획은 실질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고려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5번째 연구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태 및 교육 효과성 분석에 따른 개선 방안 연구 역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와 관련해서도 장애 학생을 비롯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2016년부터 교육부 주도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과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4가지 유형의 학생 안전 체험 시설을 통해 안전교육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큰 성과로 보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실시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 결과는 실질적인 근거로 매우 의미 있고 결과 분석 역시 향후 프로그램 설계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과 관련하여 종합형 체험시설을 중심으로 연령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안된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만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이 장애 학생을 비롯한 교육적 접근이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 효과성이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즉 포괄성과 형편성의 관점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오늘 토론에서도 자연스럽게 장애 학생이나 취약계층을 키워드로 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자료에 따르면 학교종합안전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학교 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성과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유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의 서지욱 선생님 토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을 맡게 된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의 서지욱입니다. 예, 먼저 학교 안전이라는 중차대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해 주신 조상식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행해 주신 연구는 전부 학교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렇게 저희 연구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어떤 융합교육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통한 어떤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몇 가지 토론점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융합교육적 관점에서 좀 학교 안전 접근이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학교종합안전연구소에서 수행하신 연구들이 교육학내 다양한 분야나 인접학문 분야 전문가들 협력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융합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제4차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빅데이터 및 AI 기반 예측 모델 운영 등은 어떤 기술과 교육의 융합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교과 간 어떤 융합 안전교육 모델도 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좀 체험형 안전교육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학이나 기술공학, 사회, 인문예술 등 어떤 다양한 교과 지식과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융합적인 안전교육 개발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좀 학생들을 좀 안전교육의 주체로서 좀 이제 역할을 부여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안전 취약 지점을 분석하거나 직접 개선 방안을 설계를 해보고 안전 캠페인을 기획 실행해보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어떤 프로젝트 기반 학습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기반 안전 정책 수립의 융합적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능형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시에 어떤 기술적 효율성뿐 아니라 교육적 효과성, 또는 학생 및 교직원의 어떤 심리적 수용성이나 어떤 윤리적 문제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구가 좀 동반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통한 어떤 안전의식 내면화 및 윤리적 판단 능력 강화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행하신 체험형 안전교육 효과성 분석에서 안전 지식이나 태도나 실천 능력 향상 이런 결과들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러한 이제 변화가 내면적인 가치관 변화나 어떤 윤리적 판단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질적인,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재난 상황 시뮬레이션 훈련에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을 계속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좀 더 이제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거나 또 안전과 관련된 어떤 문학예술 작품을 활용해서 공감 능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 매뉴얼의 제정이나 대학 안전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간 존엄성, 공동체적 책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앞선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인문학적 가치가 충분히 이제 반영되고 있는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안전 관련 공제제도 운영에서도 좀 더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상의 형평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지원 등 뭐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인문학적 소양의 바탕을 둔 진로 교육에 많이 관심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제 안전을 단지 어떤 윤리적인 뭐 좀 약간 당위적인 어떤 요소뿐이 아니라 또 안전 역량을 이제 핵심 진로 역량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토론문에도 적었지만 안전 관련 분야의 어떤 진로 교육, 그런 진로를 안내하는 교육도 이게 그 단지 그냥 어떤 뭐 이제 당위적인 어떤 환경 교육을 할 때도 단지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뿐이 아니라 또 환경 분야로 학생들이 이제 진출할 수 있고 이제 직업으로 이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많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전 분야에서도 어떤 안전 관련 어떤 진로 교육과 연동한 어떤 그런 교육도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융합적 문제 해결 경험으로서 어떤 그런 프로젝트 수업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금 학교 종합안전연구소에서 이제 탑다운 과제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 자유롭게 어떤 이런 연구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연구소를 포함해서 어떤 인문사회 연구소들이 또 교육적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모색하고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숙명여대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의 윤종혁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숙명여대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의 윤종혁입니다. 저는 우리 세 사람 토론자 중에서 아마 이제 교육학을 전공한 이제 사람 입장에서 아마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PPT를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굉장히 여기 연구소의 어떤 그 연구위원님들, 계신 교수님들이 저희 그 교육학계 내에서 각 세부 분야별로 굉장히 어떤 그 소장님도 뭐 물론이지만은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어서 한 분 한 분 다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제가 좀 다소 좀 안심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학교 그 종합안전연구소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해결형 그 탑다운 방식의 어떤 그 영역의 그 핵심 포인트인,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 그 전 세계적으로 그 교육학 분야의 그 이념인 안전하고 안심하게 그 다닐 수 있는 어떤 좋은 질을 가진 그런 학교 교육, 학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 2030의 4번 교육 의제랑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새로운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교 종합안전연구소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로 그 학교 재난 안전 관련해서 조금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 학생의 주체적인 판단을 좀 기르는 그런 안전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한 예를 들면 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아마 이 그 학교 종합안전연구소의 이 사업이 교육부 입장에서는 2014년에 그 세월호 사태, 그리고 그 전에 일본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2011년에 동북 대지진, 이때 보면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배운 대로 이렇게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그대로 기다렸고, 또 이제 학교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안전벨트를 꼭 묶고 그 버스에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어떤 희생을 당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예기치 않은 상황일 때에는 또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그 주체적인 학생들의 어떤 판단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안전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39페이지 밑에 써놨지만, 지금 학교 종합안전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학교 및 학교시설 재난안전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 이 매뉴얼 속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 체험형 안전교육 실태 연구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교육부와 협의해 가면서 그런 콘텐츠들이 좀 더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해서 제가 보게 됐어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제4차 그 학교 안전 그 사고 계획,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지금 법에 따라서 보게 되면 조금 학교 안전법 제 8조를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쪽 연구소에서는 저기 특별하게 학교 안에서의 안전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안전법 8조를 보니까 여기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그런 감염병 혹은 뭐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의 보건위생 행도 관련돼야 된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도 포함돼야 된다고 나오고 있고, 성매매 예방 교육 혹은 뭐 나아가서는 이제 그에 뒤이어서 학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제기한 어떤 문제 해결형 방식에서는 아마도 앞에 제가 얘기한 그 4가지 사항 중에서 마지막 학교 안전 교육에 대해서만 아마 동국대학교 측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도 있게 이 학교 안전 교육을 하는 건 좋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학교의 모든 행복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제가 언급했던 이 4가지 사항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학교 현장은 교육부 혹은 뭐 이렇게 시도교육청에서 관련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학교 종합안전연구소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안전사고에 관련된 교육 내용을 모두 담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어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성폭력 관련된 부분이면 여성가족부랑 관련된 연구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감염병 관련된 부분이면 복지부 관련된 분명히 연구소가 있을 것이며, 거기서도 아마 이런 문제 해결형 중점 연구소를 운영할 텐데, 궁극적으로 교육의 어떤 수혜를 받는 계층은 학생 내지는 교직원인 만큼 어떤 교육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일종의 어떤 연구소 간의 네트워크 혹은 연구소와 학교 현장 간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41페이지에 써놨지만 간단한 어떤 네트워크 사업들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현장 교사들의 어떤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한 요구를 수렴해 가지고, 많이도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혹은 뭐 2개월마다 또 정례 모임을 통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어떤 대면 어떤 그런 네트워크 움직임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불편한 상황에서 온라인 SNS 네트워크 정보센터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학교 안전 사고를 비롯한 모든 내용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그래야만 어떤 학교 안전법 제 8조에서 요구하는 그런 안전사고 관련된 교육을 전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거기 마지막으로 제가 조그맣게 써놨지만 제4차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봐도 대학의 어떤 안전사고 관련된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이제 과학기술부하고 교육부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좀 더 이렇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동국대학의 학교 종합안전연구소의 유능한 어떤 인력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듣고요, 또 토론 3분을 들었는데 오늘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게, 사실 의제로만 묶였을 뿐 저희가 다 전공이나 각자 연구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선생님들과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계신 연구의 특징이 드러나는 또 발표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좀 제가 사회적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이유정 선생님께서는 취약계층의 실제로 실질성, 이 안전교육의 실질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서지욱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융합교육의 관점으로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그것이 안정 역량으로까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속에서 학교 안전이란 것이 이야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윤종혁 선생님께서는 뭐 학생 주체성 등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제는 더 넓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학교 안전과 관련된 기구들 간 기관들 간 좀 더 유기성을 어떻게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제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조상식 소장님께서 그 말씀해주신 토론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해주신 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PPT 하면 PPT 자료를 전달드렸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굉장히 발전적인 내용을 들려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구소를 운영하는 그 동지에도 좀 느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 세 분 중에 첫 번째 이유정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요, 장애 학생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부분은 이제 기본계획 부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기본계획도 제가 압축한 거고 기본계획 보고서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윤곽 부분을 이렇게 제시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번 올해 새로 받게 되는 아마 과제 중에 이게 일부가 포함된다면 저희들 충분히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반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서재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요건 굉장히 인문학적인 그 풍부한 그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우리 새로운 과제 중에 이런 인문학적인 접근, 융복합적인 접근, 그다음에 진로 교육의 안정 역량을 포함시키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저희들 다음번 연구 과제가 내려오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윤종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맞습니다. 그 세월호 이후에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많이 희생당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 구성원 중에 대다수인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아마 안전교육의 방향이다. 그건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에 이제 학교안전법 제8조를 거론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지금 교육부에서 7대 안전 역량을 개정해서 발표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움직이는데 저희들 연구소에 지금 커버하는 요 내용은 7대 안전 역량의 전부는 아닙니다. 뭐 들어보셨지만 학교 폭력은 지금 어디죠? 이화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 연구소에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 자살 예방은 순천향대에서 지금 과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몇 개 또 그렇죠. 교사들 심리 안전 부분도 또 빠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고요. 나머지를 저희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각 연구소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언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추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